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윤연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리허설이 22일 오후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약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개막식의 모든 과정을 연습하고 불꽃놀이가 세종지와 닮은 체육관의 밤하늘을 수놓는 리허설이 진행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공연은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을 융합시켜서 자연, 인문, 스포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5살 어린이부터 70세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댄서들이 스퀘어 댄스를 통해서 동계올림픽의 설렘을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질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개막식 공연은 코로나19 탓에 100분으로 단축이 됐고요. 공연에 참여하는 인원도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에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2008년 8월 8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은 공연 인원이 약 15,000명에 달했고요. 시간은 식전 공연과 본행사를 합해서 4시간여가 소요됐습니다. 네. 개막식 총연출은 2008년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이번에도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이모 감독이 맡았습니다. 장 감독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에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했던 일들을 지금은 할 수 있다면서 스태프와 연기자가 개막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작은 문제점도 파악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설 연휴가 끝나면은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겠군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의 또 외교적인 보이콧 때문에 흥행 여부를 지켜보는 시선들이 많은데 후원사들까지도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다고요? 네, 벌써 개막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기업들은 오히려 몸을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올림픽 후원 기업들이 예년과는 달리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비자카드의 경우에는 2018년 평창올림픽 100일 전부터 트위터를 통해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올림픽 때 선보일 신기술 등을 선전을 했었는데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트위터에서 어떤 소식도 발표하지 않았고 또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평창올림픽 때는 편견을 넘은 사랑이라는 주제의 광고 캠페인을 펼쳤던 P&G나 대규모 TV 광고를 내보냈던 코카콜라도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미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광고를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측은 올림픽과 관련한 광고 캠페인은 중국 안에서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자나 P&G 또 코카콜라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후원사 중에서도 가장 상위 레벨 기업들이 최근 2차례의 올림픽 대회에 모두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1,925억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올림픽 마케팅에 나서지 않는 것은 신장 위구르족과 또 홍콩 민주주의 억압 등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인권 단체들도 올림픽 후원사를 압박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어려워져서 아쉬운 마음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자 자국에서 한국 체험을 하는 도한놀이 열풍이 뜨겁다고 합니다. 도한놀이요? 네, 이 도한놀이란 건널도 또 한국의 한, 흉내내는 놀이라는 일본어의 고코의 합성어로 이 한국에 건너간 것처럼 놀이한다. 그러니까 한국 여행을 간 것처럼 논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 여행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일본의 MZ세대들이 자국인 일본에서 한국 여행 기분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2일 일본 TV 아사히 프로그램 하토리 시니치 모닝쇼에서도 Z세대 사이에서 도한놀이가 유행이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가기도 했고요. 또 SNS 실시간 검색어 순위
위에도 오르면서 일본 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도한놀이는 보통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에서는 도한놀이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온 게시물이 24일 기준 16,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도한놀이가 이게 또 어떻게 즐기는 겁니까? 네, 한국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와 같은 한국 콘텐츠를 즐기면서 한국 여행을 하는 듯한 모습을 SNS에 인증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속의 작은 한국이라고 불리는 도쿄 시노쿠보 코리아타운 등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또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의 아이템들을 쇼핑하기도 하고요. 또 진짜 여행에 가서 숙박하는 것처럼 친구와 호텔방에서 한국 과자들을 펼쳐놓고 한국의 프랜차이즈 치킨을 배달시켜서 인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 그 포도알이 들어있는 한국 음료수와 또 꿀과 버터가 조합된 감자칩 등이라고 합니다. 이때 한국 드라마나 K-팝 아이돌의 영상을 틀어놓는 것은 필수라고 합니다. 이 놀이의 목적은 한국 여행에 갔던 날 숙소에서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것인데요. 굳이 호텔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한국 소주에 삼겹살구이를 먹으면서 인증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도한놀이 인기에 힘입어서 지난 23일에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각지에서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한국 여행을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한국 여행에 관심이 많은 일본의 MZ세대를 대상으로 마련이 됐는데 총 96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 중 260명이 선정돼서 이 중 60명은 도쿄와 오사카 또 후쿠오카의 호텔에 투숙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200명은 일본 각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국관광공사가 발송한 K키트를 통해서 한국 여행을 체험을 했는데요. K키트에는 한국 음식 10종이 포장된 K푸드 상자가 있었고요. 또 한국 양말 등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행사에 앞서서 또 일본 유명 호텔에서도 도한놀이 프로그램을 선보였었는데 지난해 11월 한 달간 코리아 페어를 열어서 한국 음식으로 채운 뷔페, 또 한국식 소주와 안주를 즐기는 포차, 또 한국식 온돌 숙박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투숙객과 호텔 이용객을 위한 검은고와 해금 공연과 또 태권도 시험 프로그램까지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호텔에서도 4개의 한국 룸을 만들어서 도한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픈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룸을 예약한 숙박객들에게 한국 과자와 마스크, 또 한국산 샴푸, 린스 등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과자가 되게 인기가 많나 봐요. 네. 응? 그리고 전 몰랐는데 아까 얘기 들으면서 일본의 MZ세대들 가장 인기 있는 간식 중에 네. 우리나라 음료수 포도 알이 들어있는 그 음료수가 되게 인기가 많나 봅니다. 네, 인스타그램 도한놀이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서 보면은 그 음료수를 들고 사진을 찍은 여성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음료수가 또 갑자기 땡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안전하고 영리하게 해외 여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광업계에서는 이 트렌드를 좀 더 이렇게 좀 잘 활용하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TV